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네. 정말 그 치열하게 우리가 다음 선거를 대비를 못하면 그거는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네.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개월 됐나요? 저는 26년 됐습니다. 아니 원래 한번 나갔다가 3개월 들어오신 분이 당 해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죠. 입당하면 초대해 줄 줄 알았는데 네. 경선 과정에서 문제점이 속출돼 가지고 몰리니까 홧김에 그런 말씀하신 거로 내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정치타파입니다. 자, 오랜만에 정치타파의 음성으로 짤 영상 보내드립니다.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윤석열, 윤짜장 국진당 후보에 느닷없는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을 제가 막겠다면서 자, 금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윤짜장. 자, 윤짜장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다. 지역을 옮겨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윤짜장. 자, 이러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홍발정 후보 따라쟁이 하지 마시고 대장동 대출 비리 수사 제외 이유를 밝히라고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의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장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일명 PF라는데요. 자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말씀하신 건데 자, 윤 차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당시 주인 검사로서 대검 중수부 이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대장 프로젝트 군임투자 대장 PFV는 2009년 무렵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5억 원의 PF 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중 1,155억 원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신행이 됐습니다. 자, 이 건에 대하여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국정이 엉터리 성생에게 몇 달 대충 배우면 할 만큼 만만하지 않다며 대통령 하시겠다고 평생 직업 검세를 사퇴하며 열공한다 해서 나름 기대했다. 잘할 줄 알고. 그런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누구에게 뭘 배우셨는지 이해 못할 말씀만 늘어나는데 천공 스승에게 그렇게 배우셨냐 아니면 손바닥에 왕자 새겨주셨다는 할머니에게 배우셨냐고 자, 한방 날렸습니다. 또 동문서답은 홍준표, 준표, 홍발정 후보님 전매 특허인데 홍 후보님께 동문서답까지 배우신 것 같다고 홍준표 의원까지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LH가 공공개발 중이던 대장동을 민간 개발해서 개발이 독식하겠다며 땅 사 모으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 원을 부실 대출했다며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성남시는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전부를 환수했고 개발업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며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공개발을 죽어라 막는 국민의힘 도움으로 간신히 개발 이익을 일부 취한 업자들이 살아남았고 자, 윤석열 후보님 부친 집 사는 데 쓰였다면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격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처럼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갈 생각 말라며 만약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를 고의로 피했다면 그건 직무유기 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직권남용 플러스 직무유기죄까지 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이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수사 주인 검사로서 이 명백한 대출비리 사건은 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윤짜장님. 자,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과 법조 카르텔, 그 다음 토건 그 세력, 토건 적폐들이 나눠먹기 한 건 사실이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새누리당 수구 적폐 세력들이 다 쳐 드실 걸 그나마 5,5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 본질이고 팩트입니다. 자, 윤짜장 본인 사건 본질 흐트리는 물타기 그만하시고 당장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의 사유만으로도 파면 당해야 할 윤떡거민이 대선 후보 사퇴하시고 고발 사주 등과 부인 장모 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받으시고 징역에 들어가시길 자 간곡히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홍준표 윤석열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자, 맹구와 땡치리처럼 영구와 맹구 이런 사이처럼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저 영상이 괜찮더라고요. 자, 그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가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추진력이라고 하는데, 글쎄 저는 좀 그 정책이라든지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방향이 일단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이게 문재인 정부 시기인 건지, 또 뭐 기본소득 하다가는 갑자기 또 공정성장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냥 표를 얻는데 유리한 것이라면은 다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추진력이라면 추진력인데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점을 물었습니다. 네네. 뭐가 강점입니까? 뭐 강점은 뭐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진력. 네. 그리고 장모님 네. 그 불법 요양병원 이 관계로 이제 지금 네. 징역 3년 선고 받으셨고, 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지금 네. 조사를 받고 수사를 네. 재판을 받고 있죠. 네. 거기다가 남양주 초모공원 사업 관련 사건 의혹도 있고, 네. 양평동 부동산 비리 이것도 지금 최근에 문제됐고, 성남 도촌동 부동산 뭐 3억 투자이고 50억을 남겼다. 이게 참 많습니다. 아니, 그 뭘 장모님 관련 아니, 그 뭐를 부동산이. 굉장히 잘못 아시고, 예. 그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고, 예. 지금 1심에서 그 실형 선고를 받았던 사건은 고등에서 이제 보석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뭐 법정을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에서는 1심 재판이 제대로 심리를 안 했다. 더 심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심리 중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홍 후보님도 1심에서 실형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아마 이 형사 사건이니까 보시죠. 네. 본인 문제가 지금 걸려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거는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지금 첫째로 등장하고 두 번째 윤우진 사건의 관련성 여부입니다. 그 외 26건의 문제는 내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네. 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저는 떳떳합니다. 네. 뭐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후보님께서, 홍 후보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그 재작년부터 이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때 그때도 다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고발 사주 사건도요? 아니, 고발 사주야 뭐 이제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뭐 저는 마음껏 제가 총장이던 시절부터 저와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시켰습니다. 이 정권이.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역대로 검찰총장이 재직 중에 자기나 가족에 대해서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정권하고 그 정권의 비리와 싸워온 사람이 과연 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그만큼 가족의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역대 검찰총장. 아니, 그럼 뭐 말씀을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인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 조작 사건. 네. 이정필이가 도망갔죠. 아니, 그건 전 모르죠. 그러나, 그 세 사람 중에 네. 부인하고 가장 관련됐던 사람이 지금 영장 청구를 해놨는데 네. 실질 심사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 2013년 그 경찰 내사 보고서가 예. 어? 도대체 참 기상천외하게 그게 어디 뭐 뉴스타파라는 데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시끄러워졌는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도망갔다는 사람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필입니다. 그 사람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네. 어?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래서 아마 별건에 별건을 막 만들어서 뭐래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수사 받을 건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네. 예, 아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저는 뭐 예. 검찰 그 상황 제가 알고 있기는 정확히 이렇게 돼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네.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천만 그리고 그랬으면 벌써 아니,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당신 주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그리고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터무니없는 주가 얘기고요.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제 처가 뭐 여기서 그런 얘기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물어보시니까 예.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 진영에서 계속 뭐만 있으면 고발을 하고 제가 고발을 수십 건을 당해서 지금도 현재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도덕성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특활비 이런 거 1원도 손댄 적 없습니다. 네, 저도 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든지 상대가 또는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검증의 문제죠. 그러니까 검증을 아마 그것 때문에 검증을 우리- 이렇게 토론으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토론으로 검증을 사람들은 해야죠. 저는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이 지금 이 정부가 뭐 압수수색에 아까 뭐 우리 유승민 의원 뭐 하지만 저도 집에 이따금씩 제 처음 무슨 뭐 계좌 열어봤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열어봤다고 해서 은행에서 통보 오고 이럽니다. 저 검찰총장 하면서 그러면서 총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 후보, 네. 윤 후보가 총장하시고 중앙지검장 하실 때 네. 저는 수없는 계좌 추적을 당하고 통보를 다 받아봤습니다. 검찰로부터. 그런 말씀 마십시오. 네. 제가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에서 할 때 그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때 무슨 통화 내역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계좌도 다 들춰봤어요. 계좌를 들춰봅니까? 저희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한 사람인데 그렇게 네. 저는요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수사 못 하겠습니다. 자, 명확한 좋습니다. 거 아니면.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윤 후보의 상대로 한 거는 전부 네. 정치 수사라고 그래 가정을 합시다. 네. 그 부인하고 장모님도 정치 수사입니까? 아니, 자, 보십시오. 저희 장모가 지금 뭐 기소됐다고 하는 부분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국 수사하기 전까지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누가 고소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는 인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국 수사를 하니까 그걸 다시 인지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럼 그게 상황이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럼 장모님 사건은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 아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처음부터 막 그냥 수류탄 너무 던지시던데.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고 정책 능력도 안 되고 도덕성도
문제가 크고 아니 정책을 경륜도 물어보시지도 문제가 않고 그렇게 크니까 맨날 인신공격만 아니. 하시고 정책 토론을 하시자 이 말이에요. 저도 후보 검증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본선가면 검증입니까? 더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검증이에요? 아니. 여기서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 검증입니까? 본선 가면 검증이라는 거는 더하다니까요. 자료를 놓고 예, 예. 어? 자, 이제 하는 25초 것이지. 남았습니다. 아이, 그래 이야기하시면 이거를 안 되죠. 검증이라고 얘기하시면 대한민국의 이 국어가 오염이 되는 홍준표 의원님 거죠.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죠. 아니 그러면 대선 저 후보 가져가고 후보님의 전부 그 저 도덕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후보님의 겁니다. 처남이 예. 어디 무슨 공사 교도소 공사 준다고 그래서 실형 선고 받고 이런 거는 본인 도덕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 그죠? 나하고는 없죠. 아, 이거 마찬가지죠. 그거는 직계이지 않습니까? 아니 집계든 뭐든 아니 서로 생활과 그 경제 생활을 달리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가족 공동체죠. 아이고 계속 하십시오 그럼. 지금 4분 이상 차이가 국민들이 나기 때문에 참 예. 뭐라 하시. 윤 후보님, 예. 내가 여태 토론하면서 네. 윤 후보님 궁지 몰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을 하고 아이, 계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는 궁지라고 그리고 생각을 안 오늘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토론에 하는가 하면 격을 좀 높이십시오. 예. 격을 높여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격을 높이시죠. 정치하신 지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신 그러면 분이 느닷없이 4개월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참 어이가 아니 제가 없는 국민들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하시고 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그 정치 하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아니,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아니 우리 말씀은 그게 후보님들이 아니죠. 잘하셨으면은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안 그러면 그렇습니까?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그럼 국민이 모르세요?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하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니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죠. 아이, 그렇습니까? 선택에 따라서 경선하고 선택에 따라서 검찰 외에 국정감이 전무한데 네. 어디에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원래 한 분야에 네. 정점까지 올라가면은 그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 일머리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지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네.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 맡겨놔도 다 잘할 수 네, 있다. 저는 뭐 일하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이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민심이 등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제 장점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물었던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냉정하게 평가를 내서 이재용 후보와 토론을 하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니 우리 홍 후보님 같이 이렇게 인신공격 안 하고 정책 가지고 얘기하면 정책이라는 게 뭐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제 사건도 처리하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견문도 넓히니까 예, 얼마든지 얘기할 수 그것 좀 있습니다. 하시죠. 네.